안녕하세요. 오늘도 특강을 진행 날 남궁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효자 과목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사실 다과목 자체가 뭐 효자 과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 과목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이 다과목 중 챕터 3이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이라는 과목이에요. 여기서는 운영체제하고 네트워크가 나오는데, 20문제 중에서 한 7, 8문제 정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4과목이 12문제 정도는 언어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한 8문제 정도가 그 스케줄에 대해서 3문제, 운영 체제에 대해서 3문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3문제인데, 요거를 좀 잡기만 하면 랭귀지 쪽이 좀 수월하게 잡힌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3과목, 4과목, 5과목은 쉬워요. 5과목은 다른 것처럼 계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안에 관련된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운영체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뤄왔던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했다가 스케줄링이 나오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령을 치고 그 명령이 수행되는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 체제들이 우리가 키보드에서 명령 하나를 치고 엔터 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왔던 게 다중 접속이 진행되는 경우, 서버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어떤 명령을 수행했는데 그 명령을 처리하는 CPU 입장에서는 어, 일단 우선적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거다. 오늘 진행할 내용을 한번 찬찬히 쭉 보시고 나면 버릴 건지 잡을 건지 요거를 정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과목 생각보다 시간 많이 들고 어렵겠다. 그럼 아예 랭귀지로 가시면 알 수 있어요. 네, 랭귀지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과목을 담당하면서 얘네들은 좀 맞출 수 있는 거리가 좀 많은데 랭귀지는 전반적인 문법 구조를 다 알아야 되지만 얘는 단적이라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운영체제 개요라고 할 때 유닉스, 리눅스 나오죠. 윈도우 왜 안 나와요? 윈도우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윈도우즈도 마찬가지고 다 유닉스의 포직스를 따라요. 뼈대. 유닉스라고 하는 얘가 32비트 운영체제로 처음 나오면서 대형급 컴퓨터였단 말이에요. EDPS였다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명령 체계를 따른다? 즉, 커널이라고 하는 거하고, 쉘이라고 하는 거를 적절하게 받아들이면서 사용자가 쉘, 명령어를 치게 되면 그 명령어를 번역을 해서 CPU에게 던져주고 CPU가 만들어진 결과값을 다시 유저의 모니터나 프린터나 파일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일련의 단계를 왔다 갔다 할 때 쉘 앤드 커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유닉스예요. 그래서 왜 윈도우즈는 빠졌지라고 하시면 윈도우즈가 여기에 끼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개인형 컴퓨터에 특화되어 있는 게 윈도우즈 운영 체제이고 유닉스나 리눅스는 여기에 이제 왜그 꼼사리가 붙였냐면 어, 리눅스가 유닉스의 커널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저사양임에도 불구하고 유닉스와 같은 시스템을 구현해내는데 일조를 하게 된 상황이라서 유닉스엔 입고로 요즘에는 리눅스가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리눅스도 유닉스를 쳐다보면 어, 아주 조그만한 그 운영 체계인데 그 이제 성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윈도우즈 서버 있잖아요. 그렇죠. 윈도우즈 서버가 있는데 가는 길이 좀 틀려요. 그 빌 게이츠가 가는 길하고
유닉스나 리눅스가 가는 길이 약간 틀려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 윈도우즈 서버 운영체제는 비슷한 서버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같은데, 그러게요. 윈도우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 마우스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뭔가가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얘네들은 윈도우즈 스타일인 거고,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깜깜한 척 나오는 거 여기 예. 이런 스타일로 가서 진행을 하는 경우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난다. 우리 정보 처리 쪽에서는 윈도우즈를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커맨드, 명령어 처리기와 그 명령을 전달해주는 커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다르다는 거죠. 정보 처리 기능사에서는 윈도우 문제 나왔어요. 윈도우즈, 그러니까 도스 명령이 나왔는데, 이거는 완전히 바뀌죠, 그죠? 그래서 처리 능력, 트루풋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단위 시간당 처리되는 작업량이에요. 트루풋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시간당 처리되는 작업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운영 체제에서 처리 능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얘기할 때, 과거에는 100만 분의 1초 처리합니다. 뭐 이렇게 했던 건데, 근래에는 이제 멀티 스레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뭐 헥사 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처리 능력, 스루풋이라고 하고 증대된 내용을 얘기합니다. 증대, 그러니까 높아야 돼요. 능력은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시스템이 단위 시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단위 시간은 1초라고 하는 단위 시간 동안 완료할 수 있는 작업의 수를 의미합니다. 작업의 수. 1초 동안, 1초 동안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 작업의 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웹서버가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HTTP의 요청의 수 또는 CPU가 1분에 끝내는 프로세스의 수를 얘기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시스템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이고 처리 능력이 높을수록 시스템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 다음에 반환 시간 얘기할 거예요. 요거는 턴 어라운드 타임인데 어떨 때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그 디스크 있잖아요. 예전에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면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섹터하고 그 트랙하고 섹터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 장으로 돼 있어요, 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헤더하고 헤더들이 들어오고 이 암축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요면 있고 여기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이거요. 그래서 동일한 순번의 트랙의 집합 여기 여기 요런데 여기에 있는 요런 데들을 동일한 순번의 트랙의 집합을 우리가 셀린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시크, 서치, 액세스 이거를 시크, 서치, 액세스 해가지고 시크 찾다, 아니 시크 찾아가다, 서치 위치에 접근하다, 액세스 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턴 어라운드 타임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저랑 같이 이렇게 학습했는지 모르겠지만 커서 얘기했잖아요. 커서
프롬프트 상에서, 그죠? 프롬프트 상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턴 어라운드 타임이 명령을 치고 다시 커서로 되돌아오는 시간 전체를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한 거예요. 작업 시작해서 완료까지 걸린 시간을 얘기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걸로 얘기했는데 요즘엔 그냥 반환 시간 그러면 작업 제출서부터 완료되는 데까지 총 시간이니까 작업 시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짧을수록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수록 운영체제 성능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프로세스가 시스템에 도착한 시점부터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반환될 때까지에 걸리는 총 시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행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대기되는 시간이나 뭐 사용자가 키보드에 입력하는 시간, 출력되는 시간 모두 포함되기는 해요. 반환 시간이라고 하는 게 CPU의 처리 능력만을 얘기하지 못하고 입출력 장치의 속도라든가 또는 서버까지 왔다 갔다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거야, 아마. 이 턴어라운드 타임이 늦어서 성능성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해줘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 사용자가 체감하는 응답성을 나타내는데 빠르면 사용자가 이거 빠른데 그러면 짧을수록 시스템이 빠르다고 느껴질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짱구를 낼 때, 자, 사용자는 어쨌든 빠른 응답을 하면 시스템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저기 뒤에 있는 요것들 얘기할 때 이게 미치겠지만 네. SJF 스케줄링을 유저한테 때려줄 때 이것 때문에 때려줘요. 반환 시간을 빠르게 느끼게 해서 시스템이 안정적이야, 괜찮아, 너네들은 지금 빠르게 지금 동작되고 있는 걸 느끼지? 라고 하는 걸 할 때 SJF인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반환 시간에 할당되는 것보다는 처리 능력이나 사용 가능도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될 거다. 나중에 요 놈은 SJF 스케줄링 기법을 할 때 최적화 목표가 평균 반환 시간의 최소화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하나 정도 땡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읽을 거냐 그러면 availability라고 읽을게요. 사용 가능도라고 얘기했는데요. 시스템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시스템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니,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유도 내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서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서버는 여러 유저들과 같이 쓰는 경우이다 보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시스템 사용권이 즉시적이길 바란다. 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간의 비율을 가져보자. 이걸 할 때 비율을 가져보자. 비율. 어떤 비율을 가질 건가요? 라고 하면 사용 가능도를 한번 계산해 보자. 밑에 따로 있습니다. 사용 가능도를 한번 볼 건데 그 사용 가능도 이거를 어렵지 않아요. 전체 시간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작동 시간이 전체 시간 중에 내가 점유할 수 있었던 작동 시간이 얼마냐? 전체 시간 중에 나 얼마만큼 쓸 수 있었는데 시간 배정 얼마나 할 수 있었어?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율이 나오겠죠, 그죠? 그게 사용 가능도예요. 전체 시간이 있는데 그 전체 시간 중에 이렇게 시간이 갈 건데 내가 점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야? 내가 점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야?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점유율이라는 게 나올 거다.
그거 갖다가 우리가 사용 가능도라고 얘기하고 availability라고 얘기해서 증대되는, 내가 사용 가능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한테 더, 그러니까 커서가 까짝까짝 와야지 이제, 그죠? 빨리빨리 끝내고 커서를 다음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상태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어디서 많이 쓰나요? 네, 금융 시스템이나 응급 시스템처럼 24시간 서비스 연속성이 필수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사용 가능도입니다. 사용 가능도. 밑에 있는 요놈은 reliability라고 읽으면 돼요. 시스템이 오류 없이 작동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오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시스템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어떤 환경 내에서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확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사용 가능도가 시스템이 켜져 있냐? 라고 했다면 신뢰도는 켜져 있는 동안 제대로 작동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야가 너 켜져 있냐? 나한테 켜져 있냐? 라고 하고 시스템이 켜져 있냐? 켜져 있으면 그러면 제대로 작동하니?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죠? 이것들을 물어보는 일종의 측정이에요. 측정 도구.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는 요것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정확성, 데이터의 정확성, 이거를 데이터의 무결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무결성이나 정확성을 답보해야 되는 거죠. 그죠? 생각해봐. 컴퓨터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단순한 산수도 못하고 수학 물어본 것도 아니라 산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고 이런다면 믿음이 가겠어요? 그죠? 믿음 안 가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일반적인 EDPS에게 수학적 연산을 시키게 되면 그래도 믿었다고요. EDPS한테는. 근데 웃긴 거는 여러분들 AI 있잖아요. AI가 컴퓨터라고 생각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AI한테 쉬운 연산을 시켜봤는데 오답을 내더라고요. 놀랬어요. AI인데 일자 계산을 하거나 야 1년 12달이다. 12달을 다 해가지고 계산 좀 해볼래? 라고 한 다음에 무슨 달, 무슨 달, 무슨 달에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도 하고 다음 달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도 하고 그렇게 내가 시켜봤어요. 근데 틀리더라고. 결국엔 제 얘기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신뢰도라고 하는 이 정확성과 무결성이 요구되는 환경. 좀 전에 무슨 상황이냐면 그냥 연산만 시켰으면 문제가 없었지.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넣었다가 트랜잭션을 시키면서 신뢰도나 무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넣었다가 트랜잭션을 시킬 때 그 데이터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위반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 능력과 사용 가능도,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제 인공지능 애들은 일정한 트래픽이 올라가서 사용 가능도도 떨어지고 명령에 대한 반환 시간도 늦어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순간 신뢰도는 현저히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영 체제라고 하는 거를 진행하게 될 때 로컬 머신에서는 상관없어요. 로컬 머신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리눅스, 유닉스 가지고 있는 서버 앤 클라이언트 구조에서는 처리 능력과 사용 가능도, 신뢰도는 높이는 게 목표고 반환 시간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위해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네. 요 네 가지 가지고 너무 좀 오래 얘기한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얘네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원형치레만 가지고도 8문항 정도가 그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나왔던 문제들 가지고 빈출이니까 제가 따로 빼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하드웨어라고 하는 게 CPU요. CPU는 연산, 그죠? 연산을 수행해내는 겁니다. 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커널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고요. 커널. 그리고 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저가 여기 있어요. 사용자가. 사용자가 C 드라이브에 껌뻑껌뻑거리는 커서를 만나고 있다. 여기서 얘기했던 반환 시간, 턴어라운드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ir 이렇게 명령을 쳤다 이거죠. 그럼 그 명령을 쉘이 해석을 해야 되겠죠. 명령어 해석, 명령어 해석기, 명령을 해석하고 나면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쳤는데 엔터를 땅 치니까 얘가 가지고 와서 그 명령을 해석을 했어요. 해석한 게 램에 있을 수도 있고 주기억 장치 안에 내부 명령으로 들어갈 수 있고, 주기억 장치 없는 거면 디스크의 어디에선가, 하드디스크 어디에선가 그 명령을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게 커널이에요. 명령을 해석했어요. 명령을 이제 처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동시켜 주는 거야. 그 명령을 이 명령을 일단 CPU에 가져갔다가 CPU가 결과를 내주면 그 결과를 내준 거를 가져다가 유저에게 보여주는 거야. 자, 갈 때는 쉘의 명령 해석을 가지고 갔다가 보여줄 때는 쉘 필요 없이 바로 유저에게 보여주는데, 유저에게는 모니터로 보여줄지 아니면 프린터로 찍을지, 그죠? 아니면 파일로 만들 건지. 예, 조건 한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모니터로 보이게 할 거냐, 프린터로 찍을 거냐, 파일로 만들 거냐, 이런 거를 사용자에게, 만약에 모니터나 프린터였다면 상관없지만 파일로 한다고 하면 어딜 건드려야 돼요? 예, 다시 디스크라는 데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CPU, 과거의 문제는 CPU 메인 메모리와 서브 메모리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버처 메모리가 있었어요. 요렇게가 롤인, 여기가 롤아웃, 롤인, 롤아웃 이럴 때 로드란 말을 써요. 로드. 그죠? 여기를 스토어, 여기를 세이브라고 해요. 여기 생각할 때 인터넷에 가가지고 다운로드 이러죠. 다운로드 이러잖아. 그죠? 우리가 세이브 이런 말 안 쓰고 다운로드라고 하는 건 웹에 있는 하드디스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로 일단 가지고 왔다가 다운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해봤죠, 그죠? 다운로드 그러면 다운로드 우리 그 다운로드 폴더에 내려가는 세이브 되는데요. 근데 왜 다운로드로 말을 썼냐 그러면 로드 스토어 세이브였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인 메모리에서 커널이 CPU 쪽으로 로드를 하고 CPU에 있었던 내용을 메인 메모리 쪽으로 스토어를 했는데, 만약에 하드디스크로 내리겠다 그러면 세이브라는 명령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캐시 메모리가 있었고, L1 캐시, L2 캐시, 여기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상 메모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명 스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swap이라고 하는 명령, 이 방식을 줘가지고 속도를 극복하는 데 썼었다. 이게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태능이었다고. 과거에 이렇게 얘기 문제가 나왔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얘네들이 짱이 돼버렸다. 제가 다시 가봅니다. 세상에 유저가 있죠. 유저가 있고, 유저는 명령을 컴퓨터에게 때려서 그거를 알아내야 되니까 명령어 해석기라고 하는 쉘을 뒀어야 된다. 쉘, 일종의 인터페이스다. 배시쉘, 시쉘, 콘쉘, 뭐, TC쉘도 있고요. 네. 종류마다 다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커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핵심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윈도우 쓰는 사람들은 핵심이 그냥 쉘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유닉스나 리눅스 쓰는 사람들은 커널 자체를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메모리에 상주하며 명령어 해석기가 메모리 상주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하드웨어, CPU, 제어와 프로세스 관리를 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실적으로 CPU,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와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메모리, 서버 메모리라고 하는 디스크 등이 있습니다. 물리적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어, 시험 문제 커널 쉘 나중에 문제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퍼미션이라고 합니다. 퍼미션 권한인데 그 권한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명령이에요. 명령. 권한을 설정해주는 명령인데 이 명령은 유닉스를 쓰이기도 하고 리눅스에서도 쓰이는 명령입니다. 얘가 근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맨 앞에 있는 게 소유자, 여기가 그룹자, 요게 일반 사용자. 요 R이 리드, 읽기, 읽기, 읽기 권한, 쓰기 권한, 실행 권한이에요. 요것들은 전부 다 파일이거나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일이나 디렉토리, 그거 말고 또 많이 있는데, 일단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권한, 읽을 수 있는 권한이나 쓸 수 있는 권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그래서 요 맨 앞에 빼기로 시작하면 파일이고, D로 시작하면 디렉토리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RWX, RWX, RWX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 파일인데 권한이 소유자, 그룹자, 일반 사용자 모두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군요. 완전히 풀로 풀려버렸어요. 디렉토리도 마찬가지로 D라고 쓰고 RWX, RWX, RWX로 얘기한단 말이죠. 이때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그 권한을 빼고 싶으면 RW 빼기, R 빼기 빼기, R 빼기 빼기 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6, 4, 4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그러면 일반 소유자는 읽고 쓸 수 있는 권한이고 그룹자하고 일반 사용자는 읽기 권한만 있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퍼미션을 줘가지고 등급을 줘서 그 해당되는 파일들을 읽을 수 있게 할 건지 실행할 수 있게 할 건지라고 하는 읽고 쓰고 실행하고 이런 권한들을 주는 걸 우리가 퍼미션이라고 얘기할 거다. 퍼미션.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CHMOD 755라고 하면 그때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해 보기로 하고요. 755가 RW, X, RX, RX가 755예요. 그거 하나 받으라고 한 거고요. 오늘 주로 넘어갈 게 스케줄링이거든요.
운영체제보다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문제가 스케줄링 문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갖고는 어림도 없고, 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몇 개의 디렉토리만 가지고도 의미가 없어요. 더 많이 알아야 돼.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끄집어낸 거예요. 네, 다 끄집어내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uname-a 그러면 우리 나왔던 문제들만 하고 있죠, 그죠? 네,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때 uname-a, top, ts 전부 다 프로세스를 확인할 때 쓰는 명령, top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CTM 좀 전에 나왔던 거, 권한 많이 나온다고 얘기한 거야.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로. ch1어 소유자 변경인데 chmod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ch1어. 그다음에 etc나 dev는 간단해요. etc 같은 경우에는 설정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들, 어떤 그 데몬에 대한 설정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데가 그 etc고, 뭐 비밀번호, 뭐 계정 이런 것들 확인할 때 다 etc 안에 들어가 있고요. dev는 디바이스, 마운트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따로 끊어가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로 좀 가보자. 여기로 서버에 접근을 해가지고 1바, 2바, 3바로 들어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착한 애, 두 번째 도착한 애, 세 번째 도착한 애가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들어왔으니까 먼저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했냐면, 야,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서비스 할게, 우리는. 라고 한 다음에, 근데 웃기게, 아니, 첫 번째 들어온 애가 너무 오래 잡고 있어. 프로세스 1을 20초 잡고 있는 거예요? 20초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퍼스트 들어오면 딱 듣고 욕것도 없어. F면 퍼스트요. 퍼스트인데, 먼저 들어오는 거를 잡아줘야 돼요. 20초 나왔죠. 그 다음에가 4초래.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어디만 보여주냐면, 여기만 보여줘,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내줄 거라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만 보여준다 그래요. 그러면 딱 먼저 생각하면 돼. 20에 4에 6이면 얼마 나오나? 총 30초에 30초, 그죠? 최대. 얘가 1초서부터 도착했어.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20초 갔어요. 0에서부터 20이니까 19에 왔겠지. 그 다음에가 20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요? 24까지 가겠죠. 20에서부터 23까지 가면 4초잖아요. 제 얘기는 여기서 19에서 끝날 거고 23에서 끝날 거란 얘기야. 그럼 24에서 다시 몇을 가는 거예요? 가게 되면 30초까지 왔잖아요. 그죠? 이래저래 29면 30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30을 만들자고. 어쨌든 20에 4에 6을 하면 30이 됐으니까 30까지 왔다고 하자고. 여기를 30초까지 온 거예요. 어쨌든 0초서부터 왔었으니까, 예. 뭐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도 돼. 이게 헷갈리면 얘가 들어왔어요. 그럼 제가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퍼스트라고 그러면 20 더하기 4 더하기 6 해야지. 그럼 30초 나올 거 아니에요? 30초 안에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0에서 20, 여기까지 왔으면 대기하는 시간은, 얘는 안, 기다린 게 없잖아. 얘는 20초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초가 기다렸겠지. 그리고 얘가 처리하게 된 24초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다 합치면 44가 됐을 테니까 걔를 3으로 나누고, 얘는 74가 됐으니까 3으로 나누면 요 값이 나올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거냐, 요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기 시간 얼마였어요? 평균. 반환 시간 얼마였어요? 이렇게. 늦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저 입장에서 누구는 재수가 없었던 3바는 무려 평균 반환 시간을 24.6초, 거의 25초 동안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럼 나 하면 안 해. 이럴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버린 거야. 1바, 2바, 3바가 들어왔는데 프로세스가 느끼기는, 야, 누가 가장 빨리 들어왔냐? 처리가 될 게 뭐야?
프로세스 예전 4초입니다. 그럼 너부터 빨리 해주자. 빨리 끝내는 놈이, 왜냐하면 반환 시간이 14.6초요. 그죠? 대기 시간은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 얘는 어차피 그만큼 기다렸어도 정리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왔을 거다 이거. 상대적으로.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 이게 숏이야, 숏. 어차피 유저들은 컴퓨터가 처리되는 시간에 대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명령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커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요렇게 하게 되면 먼저 짧은 놈부터 먼저 처리해야지라고 했을 때 걸린 시간은 얘는 4초면 끝났고 6초면 끝났으니까 10초, 10초서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 얘는. 그리고 지가 걸리는 20초의 프로세스가 있었어야 되니까 20초 다 기다리지 않고서도 14.6초 만에 저것값은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테니까 거의 못 느낄 거다. SJF가 FCFS보다 평균 대기나 반환 시간이 훨씬 짧아서 효율적일 수 있다. 효율적이다. 그러다가 누가 나왔냐 하면 HRN이 나온겨. 긴 작업의 무한대기가 벌어질 때를 대비해서, 즉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긴 프로세스도 무한정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했다. 근데 얘는 계산하는 시험 문제보다요, 그냥 요거 물어보는 거로 끝나.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은 전체 서비스 시간의 비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10ms, 2ms, 6ms 걸렸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다 1.0이죠. 왜? 처음에는 다 도착 시간이 없으니까 0으로 올라가고, 그거의 서비스 실행 시간이었으니까 1이잖아요. 먼저 도착한 거를 먼저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기 시간은 1인 거지. 그러니까 0이 들어갔을 테니까 여기서 처리되는 시간은, 타임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가 다시 넣어봤어. 여기다가 P2가 2ms인데 대기 시간이 10ms 들어갔으니까 다시 계산하면 6ms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P2는 6이 됐어요. 6이 떨어지자마자 6하고 다시 해도 대기 시간 아까 10을 기다리고 했던 것들을 갖다 놓게 되면, 요거는 약이란 뜻이에요. 약. 16을 6으로 나누게 되면 그 정도 시간으로 또 다음 실행 시간까지가 넘어갈 거다. 그러면 얘가 이제 다시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6ms에 12ms가 일단 더해진 거가 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처리하니까 1000ms가 떨어질 거란 얘기죠. 여기 12는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면 얘 거랑 얘 거랑 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들릴 거냐? 이렇게 나올 거다. 이게 HRM입니다. HRM을 하는데, 스레싱이 진행할 때 메모리가 부족해서 CPU가 일을 거의 안 하려고 할 때, 이게, 그러니까 페이지만 갖다 놓고 있을 때, 그럴 때 걔를 휘잡아 돌리는 방법이 우선순위 그 산출이라고 하는 걸로,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문제를 가지고 프로세스가 길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긴 작업을 무한대기 시켜버리는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HRM이 떨어진 거예요. HRM. 이거 조금 어렵죠, 그죠? 일단 넘깁시다. 이런 일들이 왜 계산을 우리가 해내고 제어를 주려고 하느냐? 좀 전에 이런 그 처리, 프로세스 처리 단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들이 이 상황이 되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이요. 전산실에서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 데드락에 빠지는 상황인데요. 데드락에 빠지는 필요 요건이 발생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지, 이거를 데드락을 발생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자원을 사용하게 상호 배제하자. 자원을 가진 채 다른 자원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자. 남의 자원을 강제로 뺏을 수 없게 하자. 그 다음에 꼬리를 무는 대기 형태, 환형대기는 시키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배제, 점유화, 대기, 비선점, 환영대기는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인 거예요, 요건. 그러니까 다음 중 교착 상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상호, 배제라고 하는 예를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자원 사용을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상호 배제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점유와 대기는 내가 자원을 갖고 있는데 다른 자원을 또 요청해갖고 중복되게끔 만드는 거. 그다음에 뺏어오는 거. 그리고 반복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는 거. 이게 교착 상태입니다. 이 은행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교착 상태를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 안전 상태, 세이프 스테이트 상태를 유지하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교착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시스템이 모든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량, 최대 자원량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그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과 요청된 자원을 비교해서 추가 자원을 할당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원 알고리즘 그러면 은행과 고객을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 운영 체제고 고객의 프로세스라고 했을 때 자원은 CPU 이제 자원이죠, 그죠? 은행의 뭐 돈, 우리가 고객이 집어넣은 돈인데 은행이 이제 그 돈을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이 뭐라고 할 거냐면 내 돈 내놔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돈 내놔 그러면 그 돈만 주면 되는데 고객이 내 돈이 아니라 은행에 있는 네 돈 좀 나 좀 빌려줄 수 있니? 라고 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좀 전에 다시 우리가 여기 있던 것처럼 야, 내 거야, 내놔. 내 자원이잖아, 내 돈이잖아, 내놔. 이러면 그 자원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은행이 딴 데 막 투자하고 그러면 돈이 없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꾸로 가보자고. 고객이 은행에다가 내 돈 말고 돈 좀 꺼줄래? 이랬단 말이지. 그러면 얼마 필요해요가 아니라 얼마까지 해줄 수 있니? 물어볼 거 아니야, 이걸. 그죠? 예, 고객님의 신용도하고 이런 걸 봤을 때요. 최대 자원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최대 한도는 어디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걸로 정해놓은 게 은행원 알고리즘이야. 자, 다시 여러분들 은행원 알고리즘 나오면 되게 어려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땡큐야. 아예 이름이 은행원 알고리즘이야. 그러면 다른 거 없이 자원을 생각할 때 내가 내 거를 달라고 하는 거 말고 내가 얻었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지. CPU의 자원이나 메모리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들을 리소스를 내가 오히려 고객인 입장에서 얻었어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거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최대 어느 정도의 신용도와 이런 걸 있는지 우리가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맥시멈이라고 보면 맥시멈 니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처럼 하는 게 일종의 은행원 알고리즘입니다. 얘가 그래서 가용 자원, 최대 요구, 올로케이션, 할당, 니즈, 잔여 요구 이런 것들을 뺑글을 돌리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잔여 요구는 최대 요구에서 빼기 가용 자원일 경우에 아니, 올로케이션이니까 할당을 주게 된 게 니즈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하는 안전 상태인 경우 교착 상태가 발생되지 않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들이 쭉 있을 거다. 그 순서대로 완료될 수 있는 상태를 아까 우리가 막 대기 시간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도착하는 애들한테는 지금 최본시 걸렸으니까 뭐 5분 후에 다시 접속하십시오라고 하든가 이래야 된다는 거지. 무작정 들어오는 대로 달라붙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정한 시간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던져줘서 도착 상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봐. 그래서 하나 더 올라온 게 교차 알고리즘이에요. 자, 페이징 앤 세그멘테이션. 페이징은 고정, 내부 단편화. 세그멘테이션은 가변, 외부 단편화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비교해 놓으시면 돼요. 다시. 페이징 그러면 내부 단편화, 고정 크기이고, 세그멘테이션 그러면 가변 크기, 외부 단편화입니다. 제가 이때 LRU와 FIFO, 이것도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니까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시험이 자주 나와요. 이거는 거의 뭐 밭이라고 봐도 돼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은 매번 나오는 놈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은 프레임이 3개래. 그럼 프레임 3개를 만드세요. 프레임 1, 프레임 2, 프레임 3을 만들어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판정 하나 만들고, 처음에는 없잖아. 처음에는 데이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 초기 적재 들어올 때 없잖아요. 그죠? 뻘트 났을 거고. 두 번째, 처음에 없으니까 2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2 넣을까? 그러니까 2를 넣었다라고, 그래요. 여기다 2. 참하자고. 2 없었어.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2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에다가 2 들어왔을 때도 3 없고, 2 들어왔을 때, 고맙게도 지금, 2는 여기 들어가 있었네요. 몇 볼트가 났을 거고. 다시 1이 들어왔대. 그러면 2, 3, 1이 들어왔는데 1 요구사항 없으니까 볼트 났을 거고. 그리고는 5가 들어왔대. 5가 들어왔을 때도 얘 밀려 나가겠네. 그지? 3, 1, 5가 들어왔는데 5도 볼트가 났겠네요. 그럼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정상적이었을 때는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얘가. 조금 마음에 안 들지. 좀 제대로 된 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초기에 비어있는 상황이었으니까 2가 처음에 들어간다 해도 없다. 3 들어 집어넣어도 3의 단계 초기 적재이기 때문에 없다. 2 들어왔을 때 2가 이미 있었으니까 얘는 참값이 들어갔을 거다. 적재가 됐을 거다. 그런데 다시 1이 들어갈 때도 1의 자리에는 초기 값이니까 없을 거고 5도 초기 값이니까 없었을 테니까 폴트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이 났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RU는 오래된 값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번엔 2 들어왔는데 폴트 3 들어왔다고 하고 드 2, 3, 2가 있으니까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2, 3, 1이 들어왔잖아. 일단은. 근데 3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가 봐봐요. 3이. 어떤 사람들은 이 뒤에다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거를 나처럼 안 하고 뒤에다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 일단은 폴트 났습니다. 5가 들어왔어요. 5가 들어왔을 때 누가 없어지냐면요. 좀 전에 2 들어왔고 얘 안 쓰고 얘 안 썼고 얘 안 써서 얘 빠지는 거야. 그래서 2, 1, 5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폴트 나는 건 마찬가지. 3이 지워졌을 뿐이지 5가 들어왔을 뿐. 네. 히트는 지금
2번이 있을 때만 히트가 들어온 거지. 그죠? 아까 저기서 히트했듯이 히트고 얘는 2, 1, 5가 들어오고 여기는 1, 2, 3. 뭐 상관없어요. 뭐가 들어오든 간에. 네. 네, 저는 이제 뒤로 밀렸다고 생각하는 거였고 얘네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넣는 건데 1, 2가 무시한 거죠, 지금. 2하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잖아. 이게. 세 번째가 2가 들어왔을 때 2가 먹었고, 근데 3위가 먹은 게 아니라 얘가 먹은 거지, 얘가. 여기서 요거 들어왔으니까. 얘는 없어요, 그죠? 새로 들어오는 것들은 에러가 나는 거고. 얘는 왜 폴트냐 그러면 값이 없어. 초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무조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얘가. 대신에 얘는 초기가 아니라 먼저 있었으니까 히트가 들어왔을 거다 이거지. 이거 할 때 사람마다 틀린데 프레임 1, 2, 3을 놨을 때 제가 어느 우선순위를 가냐 이거야. 처음에 어쨌든 2가 들어왔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2, 3, 3, 2, 1, 5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요거 순서대로. 그죠? 순서대로 들어올 건데 순서대로 들어올 거에서 처음에는 비어 있다고 여기가. 요거 아니고요. 요거 아니고. 처음에는 비어 있다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쨌든 에러가 나는 거야. 여기에 2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읽을 때는 이미 없는 게 들어왔으니까 적어도 여기서부터 이해가 읽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읽는다고 하는 거야. 폴트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이제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3을 넣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3이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오는 자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을 여기다 놓고 이 자리에 맨 처음에 들어오는 것들은 에라, 폴트라고 주자 이거지. 그럼 여기 2가, 여기 밀려서 2가 여기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3하고 2가 있을 텐데 2를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고맙게도 2가 있잖아요. 이게 히트야. 내가 폴트고. 그리고 요걸 하려고 할 때 원래 3이 있고 2가 있었는데 1이 새로 들어오겠대. 프레임은 3개를 준비한다 그랬으니까 아직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 3, 저는 1을 넣겠다고 한 거야. 근데 앞에 들어오는 거는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폴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밀 때 세 개의 프레임이 닫혔으니까 2가 밀려 나가고 3, 1, 5가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맨 앞에 들어가니까 폴트 이렇게 나온 거라고. 얘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채워나가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채워나가서 했어. 폴트 없고 F3에 2 들어왔어요. 폴트 폴트 어, 3, 2가 들어왔어요. 3에서 없는 값이니까 폴트 먼저 없었다 이거지. 그래놓고는 3, 2였는데요. 2가 있어요. 히트, 그러니까 이제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2 집어넣었으니까. 2 집어넣었는데요. 그랬더니, 네, 1, 3, 2로 가고, 1,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볼트, 5. 그랬더니만, 5는 누구를 밀까요? 라고 할 때, 맨 먼저 들어온 놈 미세요. 이렇게 들어가겠지. 볼트. 그거를 가장 오래된 놈을 지울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을 할 건지, LRU 방식으로 할 건지를 나누는 겁니다. 얘가. 문제 다른 거 더 있으니까, 다른 문제 풀면서 해결돼요, 이거. 거짓말 안 하고, 요 비슷한 문제를 5개만 저랑 같이 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FIF하고 LRU는 해결하시고, 그리고 저 위에 아까 있었던 거 있죠? 예. H차례는 이것만 외우면 돼. 어디 갔지? 요거. 요거만 외우면 돼요. 시험 문제 그거밖에 안 나와. 그리고 FC, FS하고 SJF. 그러니까 요거 2개, 밑에 거 2개 외우기만 하면
그러면 스케줄러 세 문제, 네 문제 나오는 거에서 두 문제는 맞출 수 있다 이거예요. 뭐 당황하지 마시고. 스레싱이라고 하는 거 아까 있었죠? 그죠? 스레드 해가지고 얘기했던 거. CPU 효율이 급감하는 현상. 그러니까 페이지 부재가 빈번해져서 스레싱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예, 조금 이제 슬슬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급격히 효율이 떨어지는 시점이 나오는 게 스레싱. 구역성은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이 있는데, 시간 구역성의 문제는 루핑이 발생된다는 거고, 공간 구역성은 어레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커져서 CPU 이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스트레싱이라고 하고, 어떨 때냐 그러면 프로세스가 많거나 또 물리 공간에 부족하거나 이럴 때, 하드디스크가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띄워놓을 수 있는 이제 공간, 그런 게 부족하거나 또는 프로세스가 자잘하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파이썬 할 때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자원 모자라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나 또는 제미나이 돌릴 때에도 이 스트레싱을 과도하게 쓰면서 그 뻥나는 경우가 있어요. 리밋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요 구조들이에요. 제가. 그 우리가 스트레싱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에 필요한 세트가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작업 세트가 못 올라오는 경우고, 페이지 폴트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상황. 네. 그래서 CPU가 그 능력을 다 못 칠 때, 그럴 때. 그러니까 CPU 자체는 어쨌든 CPU니까 메모리 관리만 잘해주면 시간이 걸려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다른 거 없이 처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페이지 교체만 계속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에러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CPU 이용률이 바닥을 치면서 CPU가 뻗게 될 거다. 그걸 우리가 스트레싱 현상이라고 얘기한다. 방법은 메모리를 늘리거나 다중 프로그래밍, 그죠?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내용을 좀 줄이거나 프로세스의 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워킹 셋 기법이라고 해서 페이지 집합을 필요로 하는 페이지만,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페이지 집합만 메모리에 유지하고 나머지들은 그 서스펜드 시키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서스펜드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워킹 셋을 돌리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구역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으로 나눠지거든요. 요거는 때에 따라서는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우리 버처 메모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 구역성 괜찮은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를 서버급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이 가상 메모리를 가져다가 효율성을 높이는 걸로 쓰기 시작한 게 지금 현재 운영체제들이에요. 그래서 캐시 또는 스왑, 페이딩 이런 말을 쓰면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쪽은 페이딩이라는 용어를 쓰고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스왑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캐시, 통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캐시인데 그 캐시를 페이딩 기법으로 쓸 건지 같은 얘기입니다. 스와핑 방식으로 쓸 건지에 대한 내용이요. 하드디스크 일부분을 떼어다가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쓰는 기법들입니다. 제가 시간 구역성은 반복문, 네. 캐시에 저장된 데이터를 오랫동안 일단 유지시키는 방법이고 공간 구역성은 순차, 그러니까 이제 배열 순서 접근을 통해서 인접한 페이지나 블록까지를 미리 가져오는 상태. 이건 시간이 좀 있으면 대충 좀 설명하면 좋겠는데,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얘네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활용 전략 이게 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시간구역성 스텝, 공간구역성 어레이, 배열,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카운터 변수는 결국에는 다음번에 수행해야 할 번지를 미리 가져다 놓는 방식이었고요. 명령어 순차는 시퀀스하긴 한데 그거를 배열에다가 담아놨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러니까 자주 사용할 것 같으면 갖다 놓는 거죠. 그 근처에다가. 얘가. 그러니까 아래 한글 사용하는데 아래 한글 쓰면서 표 작업하고 그림 작업하고 막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비슷한 내용들의 이 수행값을 미리 램에다가 상주시켜 놓는 거예요. 또는 서랍에다 갖다 넣어놓든가. 연관성 있는 것들을. 문제 봅시다, 문제. 시스템에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완료될 때까지 그럼 나왔죠, 그죠? turn around time. 요청에서부터 종료가 될 때까지 다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까지 반환 시간, turn around time. 짧을수록 좋고요.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응답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반환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는 읽고 쓰기 실행 7죠, 그죠? 4, 2, 1, 요거 할 때, 얘가 4, 2, 1이니까 소유자는 7 나왔고요. 읽기 4, 실행 1이니까 5 나왔고요. 그룹자. 얘는 실행 권한만이라고 그랬으니까 1 나왔네. 7, 5, 1. 어렵지 않죠? 퍼미션은 정보 처리에서는 단순하게 나와요. 이거 한번 빡세게 한번 돌려보려면 리눅스 마스터 2급이라도 보시면 아주 빡세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리눅스 마스터도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751입니다. 지금은 계산하는 것도 싫고 이제 슬슬 연산 아까 하는 것도 뭐 스케줄 잡는다는 건데 그것들 머리 쪽에 안 들어오고 수 있는데 또 얘기하지만 노출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밖에 안 나와. HR에는 계산하라고 하는 거 안 나와. 그냥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시간에 서비스 시간 한번 눈으로 쓱 봐두기만 하면 아실 수 있어요. 얘는 자주 나와요. 자주. 또 교착 상태. 아까 상호배제, 점유대기, 환영, 그다음에 뭐 있었죠? 비선점 있었죠. 비선점. 비선점. 네, 제가 외우는 거 이렇게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하여간 상점, 비환 이렇게 앞대가리 어차피 나올 거니까 뭐 선점이면 다른 거 없이 타겟이 다 될만한 놈이 누구예요? 선점, 비선점밖에 없잖아. 환영, 비환영 잘 안 되잖아요. 상호, 비상호 안 되고. 요놈밖에 없어 답이 나올 만한 게. 선점, 비선점에 해당되는 거. 몇점 한번 해볼까요? LRU래. LRU. 프레임이 몇 개래요? 세 개랍니다. 그럼 세 개 만들어. 프레임 1, 2, 3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제 상태예요. 폴트 몇 번 나냐는 거잖아. 자, 우리가 일단은 여기다 넣어보자고. 2, 3, 2, 1, 5, 2, 3, 5가 들어갈 거를. 자, 제 방식으로 먼저 할게요. 2 들어오긴 하겠죠, 일단은. 근데 맨 앞에 들어오면 무조건, 이 자리는 무조건 폴트예요. 폴트. 3 들어서 3 찾아봤자 뭐예요? 그죠? 없죠. 들어오면서 있는 거잖아. 폴트. 2를 불렀어. 3하고 2가 있었는데 2 있어요. 히트. 1 들어가겠대. 1. 자, 그럼 2, 3, 저는 1을 넣을게요. 폴트. 5 들어가겠대. 5. 근데 이때 제일 오래 있었던 놈이 좀 전에 2가 히트가 들어갔었으니까 3이 빠지겠네. 그냥 2, 1, 저는 5 들어갔다고요? 그래도 폴트 또 2 들어갔대. 5, 1,
2였으니까 이 히트 3 들어가야 돼, 3. 그러면 가장 늦게 썼던 놈이 1이네요. 그죠? 그러면 2, 5, 3 들어왔을 것 같아. 3 여기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없어서 폴트. 5 들어온대요. 3, 5, 2니까 5 들어왔. 히트.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어때요? 어렵나요? 규칙만 알면 쉽지 않을까? 스트레싱을 방지하는 걸로 아까 얘기했던 워킹 셋. 메모리에 유지함으로써 스트레싱을 방지해주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걸로 그냥 워킹 셋. 네.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첫 발자로 잡은 이유가 그 뒤에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 풀면서 쟤네들이 어쨌든 두 문제, 세 문제 나오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나와주면 고마울 때가 있어. 어쨌든 풀 수만 있으면 한 문제 낼 거가 되니까 다른 것들보다는 오히려 점수 확보하는데 낫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